토요일에 월세 계약 2건을 하고 왔습니다. 오전 11시에 집을 나섰는데 집에 돌아오니 저녁 5시더라고요. 일산에서 성북구, 금천구, 그리고 다시 일산으로 하루 종일 전철을 탔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번 계약으로 공실 하나 없이 만실이 되었거든요. 저는 다가구나 원룸 건물을 볼 때 항상 이 질문부터 합니다. 이 건물은 사람이 계속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왔던 수익률 높은 다가구 건물의 핵심 특징 3가지를 제 경험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요가 눈에 보이는 위치인가 이겁니다. 저는 이걸 숫자보다는 지도부터 봅니다. 토요일 오후에 첫 번째 계약을 하러 간 곳은 바로 성북구 성신여대 인근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에 성신여대, 한성대, 고려대까지 대학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살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대학생 수요가 이미 구조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계약하러 들렀던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방학 기간이었는데도 방을 보러 오는 손님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확신이 생깁니다. 아, 여기는 수요 걱정을 할 지역이 아니구나. 이어서 간 곳은 금천구 가산 디지털역 단지 인근이었습니다. 이 지역도 지도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그래서 직장인 유동인구가 계속 만들어지는 지역이죠. 여기는 학생보다는 직장인 수요가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대학생 수요든 직장인 수요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누가 이 건물에 살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인지. 수요가 지도에서 보이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곳. 이게 수익률 높은 다가구 건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대학과 같은 직장인 수요 지역에서도 결과는 또 갈리게 되죠. 그 차이는 지금부터입니다. 수요가 좋은 지역인데도 공실이 반복되는 다가구 건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건물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그때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다가구 투자는 경쟁이 아니라 체력 싸움이구나. 공실이 잦은 건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방이 너무 작거나 습기가 가득한 반지하가 많거나 또 3, 4층 이상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건 어떤 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임차인이 선택해서 처음부터 밀리는 구조입니다. 만약 내가 이 동네에서 월세로 살아야 한다면 어떤 집을 고를까요? 같은 가격이라면 방이 조금이라도 넓은 곳, 반지하가 아니고 햇빛이 잘 드는 곳, 3층 이상이면 다리가 아프니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저는 다가구 건물을 볼 때 체력이 좋은 물건을 고르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다가구 건물의 수익률에서 수익률 차이가 나는 바로 핵심이죠.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룸의 경우에는 방 크기가 최소 3.5평 이상이 돼야 되고요. 지하나 반지하가 없는 구조. 그리고 3층 이상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입니다. 특히 원룸은 방 크기가 아주 중요해요. 방이 작으면 내부를 아무리 잘 꾸며놔도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에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넓은 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방도 늦게 빠지죠. 위 3가지 조건을 가진 다가구 건물은 공급이 늘어나도 시장이 흔들려도 가장 늦게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걸 관리 경쟁에서 살아남는 체력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굳이 이런 조건을 서울에서 찾을까? 원룸 투자의 핵심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 숫자가 아닙니다. 공식률을 최소화해서 수익률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수익률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몸으로 느낀 결론입니다. 월세 몇만 원 차이보다 한 달 공실이 훨씬 큽니다. 월세가 조금 낮아도 공실 없이 꾸준히 월세가 들어오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공실을 줄일 수 있는 지역, 즉 서울 원룸과 다가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대학과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도시입니다.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1인, 2인 가구, 특히 20대의
비아파트 주거 수요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젊은 청년들은 아파트에 거주할 돈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20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울 다가구 건물을 채워줄 사람, 즉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시를 통제할 수 있고 수익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높은 다가구 건물의 특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요가 눈에 보이는 위치. 두 번째, 관리 경쟁에서 살아남는 체력. 세 번째, 공시를 통제할 수 있는 수요 구조.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월세는 잘 나오고 무엇보다 오래 유지됩니다. 수익률은 숫자가 아니라 유지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가구 투자를 이야기할 때 수익률부터 묻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결과 다가구 투자는 수익률을 올리는 게임이 아니라 공시를 통제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공시를 잡을 수 있으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이건 바로 사야겠다 라고 판단했던 다가구 매물 하나를 놓고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